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막 읽어드린다고 막 얘기를 하네요. 발음이 꼬여가지고. 네. 오늘 10월 8일입니다. 내일이면 한글날이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오우, 또 3일의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 저녁처럼 아주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책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연이어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 중 2장이었죠.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은밀한 말센스 중 몇 가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꽂히는 말들의 비밀이라는 주제입니다. 비유는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수사법 중의 하나이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을 말한다. 즉 비슷한 성질의 예를 들어 빠르게 이해를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적절히 활용하면 상대가 모르는 것을 이미 아는 것과 연결하여 한 번에 이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나 리스크를 살펴 비용을 절감해주는 분이 있어요. 15년이 넘는 경력을 자랑하는 아주 큰 베테랑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경력을 토대로 창업하여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할 것처럼 하더니 마지막 순간에 계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분명 중소기업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초지정을 들었다 보니 마지막 상담 때 컨설팅 비용을 딱 한 번 언급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컨설팅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에 마음이 돌아섰던 거죠.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컨설팅 비용을 낼 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첫째로 내가 종종 쓰는 비유처럼 총알을 모아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쓴 돈이 총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게 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세금 등등 다양하죠. 혹은 회사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쓰는지, 임원들의 월급은 얼마씩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이러한 비용을 이야기한 후 컨설팅 비용을 말하면 상대적으로 컨설팅 비용은 현저하게 적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쓴 돈이 땡땡땡이 넘는군요. 뭘 하면 우리가 회사의 수입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좋죠. 자, 둘째입니다. 이럴 때 비유가 참 효과적이에요.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세고 있는 지출,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고 비유하는 것들이 있죠. 독의 바닥이 깨어져 있을 때 물을 계속 붓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독에 물이 새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봅니다.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일에 도전할 때 우리는 흔히 등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려운 지식을 쉽게 전달할 때도 적절한 비유를 쓰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평소에 떠오르는 표현을 잘 메모를 해둡니다. 샤워를 하다가 혹은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이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데 기억해 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일상생활 곳곳에 비유가 가득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비유를 할 만한 거리를 수집을 합니다. 비유하라는 것과 비유 대상 그 둘 사이의 비슷한 점을 찾으면 됩니다. 실제로 위에서 말한 컨설팅 업체는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이미 그 분야 베테랑인 점도 한몫을 했죠. 세상엔 전문성을 갖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끼곤 합니다. 말 센스에 따라 물건을 살 사람이 안 사기도 하고 안 사려던 사람이 사기도 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딱딱하게 정보만 전달할 게 아니라 비유를 섞어 말할 때 훨씬 더 심장에 꽂힌다는 것을요. 주화 효과를 위한 말 센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에요. 비유법을 써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비유를 적절히 섞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말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 앞으로 시각 언어가 지배한다.
재작년 마장, 말을 키우는 곳이죠. 그 마장을 운영하는 삼촌들에게 들렸을 때 일이에요. 삼촌은 마장에 모기가 많으니 선풍기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모기가 선풍기 바람을 피한다는 것도 재밌지만 선풍기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 모습도 재미있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 삼촌 댁에 선물할 일이 있어 고민하던 중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모기 기피제로 정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여기저기 뒤지다가 독특한 판매자를 발견합니다. 홈페이지에 영상 하나를 올려두었는데 꽤 인상적이었어요. 유리 상자에 수많은 모기를 집어넣은 후 자신의 팔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순간 너무 놀랐어요. 팔 위에 모기떼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팔이 물린 그 느낌 있죠? 간지 아우.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이번에는 팔에 모기 기피제를 뿌린 후 유리 상자에 넣었습니다. 영상을 보자마자 상품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모기가 전혀 팔 근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판매자의 상품을 몇 통이나 결제 삼촌댁으로 보냈습니다. 꼭 그 판매자의 제품만이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그 판매자의 물건을 산 것은 그가 시각과 재미라는 감성으로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각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웬만하면 품질은 다 괜찮은 시대라 요즘은 사람들은 브랜드를 그리 따지지는 않아요. 피부 좋은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생소한 화장품, 감성 디자인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 시대엔 시각적으로 설득력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소비자를 잡으려면 먼저 그들의 눈과 감성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배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블로그나 전단지 혹은 배너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눈에 띄지 않는 글은 다 빼야 합니다. 아래는 건강 관련 사업을 하는 한 수강생이 제작한 내용을 내가 바꿔준 배너예요. 그분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내 얼굴을 넣었어요. 왼쪽 배너가 원래 사용하던 것이고 오른쪽은 내가 직접 디자인과 인쇄까지 마무리하여 전달한 배너입니다. 배너는 아주 간단하게 경상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투리를 넣어 친근감도 올렸습니다. 배너가 바뀐 후 결과가 어땠을까? 실제 오른쪽 배너를 사용한 후 찾아오는 고객 수가 월등히 늘었고 그달 매출이 역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다 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통증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죠. 도움이 된다, 편해진다 정도로만 써야 한다고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배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신규 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매장을 찾아옵니다. 배너뿐만 아니라 홍보물도 비슷한 느낌으로 바꾸었는데 그달의 최고 매출을 갱신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할 때 활용하는 감각의 90%는 시각입니다. 심지어 말로 설득할 때조차 말의 내용보다 눈에 보이는 신체 언어가 더 큰 설득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시각을 사로잡는 일의 중요성보다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표 한마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게 하라.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분이 말이 어눌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를 해왔어요. 좋은 투자 상품인데도 말 센스가 부족하여 잘 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좋은 상품이라면 자신감 있게 권해야죠. 자신감 있고 유쾌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진짜 상대방을 도와주는 건 투자를 잘하게 이끌어 돈을 더 굴리는 데 있어요. 투기가 아닌 이상해야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은 스스로 하게 하면 됩니다. 이때 고객의 선택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 든 고객과 투자 상품을 상담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월 2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권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머니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장차 월 200만 원씩 용돈을 줄 효자라는 걸 미리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내실 건가요? 요새 보통 아이들이 유학 보낼 때 돈 얼마나 든다고 하던가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매달 유학비로 지불해야 하는 돈을 가늠해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을 댔다는 주변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양자 하나 드리시죠. 실제로 이 화법은 너무나 잘 먹혔어요. 나중에 월 200만 원씩 용돈을 받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자 상품이든 연금이든 이런 상품들은 대체로 금액대가 높은 편이에요. 수수료를 받는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 전에 열심히 상품만 설명할 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과가 좋았어요. 나는 현재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내 도움이 통하는 것은 결국 상품만 바뀔 뿐이지 사람의 심리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종을 파악하고 나면 비교적으로 쉽게 화법과 마케팅 문구를 잘 짜주는 것이 나의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화법은 매출과 바로 직결되곤 해요. 누구에게나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매출을 올리는 화법이에요. 그래서 주화 효과라는 것이 수강생들 사이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화 효과를 일으키는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화 효과를 위한 말센스. 상품 설명을 나열하기보다 고객의 상상을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신차를 판다고 했을 때 차의 성능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고객이 새 차에 가족이나 애인을 태우고 멋진 곳으로 드라이브하는 상상을 할 수 있게 자극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단락으로 또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황금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녕.